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각종 이슈들 저희가 탄탄하게 정리 그리고 분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2부에서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남겨주신 의견 실시간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도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도 열려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으로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과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 출연하신 박노주 마스터님과 김정철 해설위원님과 함께 실시간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1부에서 못다 이룬 이슈죠. 크루드 오일과 그리고 골드에 대해서도 실시간 전략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이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막 12시가 지나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구간 시세 살펴보시죠. 자, S&P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까지 좀 떨어지는 부분 확인이 되셨는데 S&P 다시 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소폭이나마 0.05% 강보합권으로 2670.25포인트 상승 여력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6427.50포인트로 0.15% 강보합권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팩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슈 두 번째로 저희가 짚어드렸는데 하락폭이 조금 더 커졌는데요. 1.18045달러로 0.20% 빠진 가격대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는요. 1253.7달러. 오늘 좀 더 빠지네요. 어제짝의 반등에 이은 현재 구간 1253달러까지 눌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56.54까지 다시 반등을 하는데 오늘 56달러 초반대 그리고 중후반대로 좀 레인지가 좀 넓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 56.54달러로 0.25% 빠진 가격대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2부의 문도 열었고요. 지금 현재 시세, 현재 구간의 움직임도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쉬어가는 동안에 어떤 이슈 시장에서 나오고 있을지 김경영 PD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일부에서도 전해드렸던 뉴욕 증시 소식이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M&A 기대를 등에 업고 다우가 사상 최고치로 또 출발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특히나 오늘 장에 지금 부스트에는 좀 기술주의 약진이 또 눈에 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그리고 애플이 각각 0.7% 그리고 0.12% 각각 상승을 해주면서 좀 기술주의 상승이 견인하고 있다라는 점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12월 제조업 PMI 지수입니다. 55.0으로 월가의 예상치인 53.8%보다 상회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미국 12월 서비스업 PMI 수치입니다. 52.4%로 월가가 예상한 54.4보다는 하회하는 수치라는 점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펙에서 들려온 분석적인 소식입니다. 원유 공급 과잉이 2018년 말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M&A 이슈가 지수에 상당히 좀 큰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조업 PMI와 그리고 서비스 PMI가 나왔는데 두 부분은 일단 월가 예상치는 제조업 PMI는 상회하는 수치고요. 그리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하회한다는 지표까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표 발표도 있고 각종 발언 상당히 많은 이슈가 있는데 차근차근 저희가 정리 도와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시세와 속보도 전달을 도와드렸고요. 앞서서 저희가 크루드 오일 마스터님과 해설위님의 의견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또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어서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좋은 또 타이밍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자, 마스터님의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지금 63까지 올라왔네요. 네네. 일단은 좀 예상을 좀 깨는 흐름이 좀 나왔거든요. 그렇죠. 초반에는 일단은 매도 흐름이 맞았고요. 그래서 아까 그 중간에 이제 내려왔었을 때 공산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청산 뭐 일단은 분할 청산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이제 3호 정도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상 그 구간에서 또 매도 진입이 또 이루어져서 또 어느 정도 내려갔었을 때 또 수익을 거두는 일단 전략이 유효했는데 사실상 많이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손절을 했고요. 예, 사실상 지금 국면이 그 시가를 좀 깨고 올라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방 추세를 좀 보기에는 완벽하게 지금 그 하방 추세가 깨져서 지금 상승으로 올라오는 부분, 만약에 시가까지 지금 안 갔으면은 사실상 지금 한 6.60에서 한 5 구간에서 좀 잠시 올라오는 게 좀 쉴 때 다시 한번 하방으로 진입을 해서 어느 정도 또 40 정도까지 4540 정도까지 짧게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인데 네네. 이제 시가까지 지금 왔기 때문에 오늘 잘하면 이 고점을 넘어설 수도 있는 흐름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반에 이 하락 시세 쭉 내려갔던 이 하락 패턴의 시세들을 전부 다 한 번에 끌어올렸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분봉에서 보면 좀 V자 반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만약에 이제 시세가 올라올 때 사실상 들어 올렸다가 다시 한번 내려가서 쌍바닥을 만들어준 다음에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그대로 지금 한번 들어 올린 다음에 잠깐 눌렸다가 그대로 56.40을 그냥 봉 하나로 깨고 올라와 버렸거든요. 네. 이 지금 현재 5분봉에서 지금 딱 12시죠. 12시 이 봉이 생기면서 완벽하게 하락 추세의 흐름을 상승 추세로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후는 눌림에서 사실상 눌렸을 때 좀 매수 방향으로 상승 방향으로 봐야 되는데 그럼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좀 해줘야 되느냐 이게 네. 이제 또 관건이겠죠. 관건이죠. 자, 그렇다면은 분봉을 보고 잡았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볼게요. 지금 여기서 이제 좀 밀릴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분봉에서 밀리면 대략적으로 56.50 그리고 한 56.40 정도 조금 공격적으로 진입을 한다면 5에서 45 아니면 나는 조금 그래도 좀 안정적인 더 가격을 잡고 싶다 하면은 50에서 40 구간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잡고 다시 상승 방향으로 좀 보는. 근데 오늘 고점을 뚫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더 봐야지 되겠는데 사실상 고점도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시세가 나오면 그렇게 완전히 밀어붙여서 가거든요. 지금 거의 시가까지 벗어나서 올라왔기 때문에 고점이 얼마 안 돼요. 시가에서 뭐 23틱밖에 안 되는데 그대로 고점을 일단은 터치를 하게 되면 그대로 위로 추세 주면서 오늘 많이 크게 올라오면 사실상 57.15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57.40까지도 크게 올라올 수 있는 다시 그죠? 그러니까 이 오늘 50.40까지 올라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의 연 3일 동안의 하락 추세를 한 번의 상승 추세를 바꾸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나오면 내일도 잠깐 눌렸다가 그대로 상승을 주면서 내일 58달러까지도 공략을 할 수 있는 일단은 5일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해외 선물은 항상 지금 추세가 바뀌었어요. 맞아요. 그렇다면은 한쪽 방향을 항상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하실 때 전략을 짜실 때 맨 처음 오늘 무조건 하방이다. 그럼 하방만 보시거든요. 자, 만약에 추세가 뒤집어져서 달라졌으면 이제는 유연하게 다시금 이제 반대 방향, 상승 방향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일단 1부와 2부 현재 크루드오일의 추세가 좀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56달러 초반대까지 밀렸던 가격대가 다시 중후반 가격대 노려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추세에서 현재 구간 눌림 매수 전략으로 말씀을 도와드렸는데요. 일단 56.50과 56.40 이 부분에서 또 매수 관점 말씀을 해주셨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실 분들은 56.5와
54, 45 이 구간을 좀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목표가가 좀 중요할 텐데 57.15 그리고 이 이상으로는 57.40까지 좀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이런 슈팅이 58달러를 또다시 시도할 수 있는 추세라는 점까지 좀 긴 호흡과 데이 트레이딩 관점의 짧은 호흡까지도 짚어드렸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 오일이 다시 올라오면서 56.66까지 보합권에서 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어떤 이슈와 어떤 그런 물량과 매매에 따라서 지금 올라가고 있을까요? 자, 해설위원님, 항상 크루드 오일이 또 56달러까지 좀 빠지면은 되돌림이 빨리 일어나서 투자자분들이 현재 구간 매매하시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쉬울 것 같기도 한데요. 쉬울 것 같다고요? 오, 정말요? 네. 화면 보시면은 네네. 뭐 딱히 잡아놨기 때문에 아, 이전에 저장하셨던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딱 그냥 맞고 올라온 모습이라서 네. 제가 봤을 때 몇 가지 이슈는 있습니다. 그 우리가 잘 모르는 이슈들이라서 이제 덤덤해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게 깨진다고 보고 봤었는데 안 깨졌거든요. 안 깨지고 이제 올라온 모습이고요. 지금 생각은 뭐 지금 생각도 깨진다고 봅니다. 깨진다고 보는데 이유는 지금 모든 게 지금 셰일 쪽에서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깨진다고 보는데 한 가지 이슈가 이제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포티스 송유관 이슈인데요. 이게 이제 어제 나왔던 그 포티스 송유관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쪽에서 석유를 캐요. 이게 북해거든요. 노스시 북해죠. 예. 북해인데 여기서 이제 기름을 쭉 빼면 이쪽으로 해서 이제 공급이 전체적으로 되고 이걸 가지고 수출까지 하는 그런 형태고 북해 브렌트유가 원래는 북해 브렌트유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게 포티스 오일필드는 북해 브렌트유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게 나중에 이제 북해산 브렌트 선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포티스가. 그래서 포티스가 전체 공급량 50%고요. 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포티스 가격이 사실상 브렌트유 가격하고 똑같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공급 차질이 비춰질 때 소유관 폐쇄했죠. 근데 비춰지면서 오일한테는 오히려 호재가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그렇게 안 흘러간다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하면 결국 북해산 브렌트유를 올리는 거고 북해산 브렌트유를 올리면은 결국은 WTI가 각광받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WTI가 어느 정도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좀 올라오고 있는 유일한 그 위험 요소였는데, 예, 뭐 그런 요소들이 반영됐다기보다는 저는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 반영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차트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이 좀 반영됐다고 보고, 이 부분은 이제 셰일오일 업체들이 오히려 이때를 활용해서 이제 대부분의 분석 자료가 다 이래요. 이때 포티스 소유관 폐쇄 관련해서 이때를 활용해서 다들 미국 셰일오일 업체들이 노리고 있다. 점유율을. 그러니까 저는 일리 있는 의견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점유율을 늘릴 수가 있다고 보는 게 이쪽에서 그러면 이제 의존을 할 때 북해에서 의존할 영국 같은 곳에서 석유를 의존할 때 WTI가 오히려 더 가깝거든요. 딴 데보다, 중동보다는. 중동 자체, 석유를 잘 쓰지도 않고요. 그리고, 요 석유 가격 자체가 이제 WTI가 워낙 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셰일오일 쪽이 오히려 더 각광받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반등은 한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셰일 쪽에 점유율이 점점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유가로 봤을 때는 악재다. 왜냐면 셰일 쪽에서 조금 더 판매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면 좀 더 셰일 쪽으로 많이 더 생산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2018년 원유 생산량에서 셰일 쪽이 차지한 비중이 예상보다 좀 더 높아진다는 그런 예상들 때문에 최근에 밀려줬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조금 더 밀려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한 56달러 초반까지는 밀리고 55달러 후반까지는 가주지 않을까. 네네. 거기서 좀 반등을 모색해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 56.58까지 다시 좀 눌리는 상황인데 55달러를 다시 좀 터치를 하고 난 이후 상황 전개를 또 말씀을 도와주셨고 역시나 뭐 크루드 관련된 그런 시황까지도 말씀 도와주셨는데 또 갑자기 생각이 여러분한테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 저번 주에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요새 들어서,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가솔린 재고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번 주에도 똑같았어요. 가솔린 재고량이 지금 어제 570만 배럴 정도가 일단 증가로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밀리고, 그 다음에 오늘도 추가적으로 밀렸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원유 재고량이 항상 뒤늦게 좀 반영이 되는 경향이 있다. 원유 재고량 같은 경우는 어저께는 감소세로 나왔거든요. 510만 배럴 정도. 근데 예상치 한 거의 뭐 2배 정도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그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게 원유 재고량이 다시 또 뒤늦게 또 반영되면서 그 이후에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또 상승을 저번 주처럼 오늘 단기적인 또 상승을 쭉 주지 않았나. 또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 주도 같았거든요. 맞아요. 네네, 예, 맞아요. 그죠? 예. 자, 일단 뭐 박노주 마스터님 목요일에 저희 신세계 찾아주시기 때문에 바로 전날에 그 원유 재고에 대해서 항상 목요일 이렇게 리뷰를 도와주셨잖아요. 네네, 그 부분 그렇죠. 함께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크루돌까지 저희가 이슈 점검을 끝났고요. 자, 이어서 네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네 번째 이슈는 바로 골드입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 좀 큰 반등을 이어갔습니다만 오늘도 좀 소폭 눌리면서 1254달러까지 눌린 상황입니다. 0.32%가 빠진 가격대고요. 아, 지금 골드 같은 경우는 영 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서 오늘은 또 혜선이 아버님이 나와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함께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골드에 대해서는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볼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들어볼게요. 아, 어렵네요, 저는. 하나, 둘, 셋. 네, 김경영 PD와 저는 다운이고요. 그리고 역시 다양한 의견이 기대가 되는 마스터님 반반이죠, 이거. 네, 반반인데 또 네. 또 뭐 이제 전략상으로 그렇죠. 이제 뭔가 한 방향으로 뭐 좀 강하게 얘기할 수 없다. 그러면 항상 저는 가운데로 든다는 걸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해설위원님은 업이신 거죠, 네. 홀로. 알겠습니다. 자, 골드 지금 현재 구간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좀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분씩 좀 들어볼게요. 김경영 PD 먼저 다운, 저와 같은 다운이잖아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뷰일까요? 우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좀 금이 올라가고 지금 달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래로 향하는 그런 방향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어제의 그 달러 약세의 원인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알라바마 보궐선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었다라고도 또 짚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오늘까지도 굉장히 좀 이 여파가 계속 이어지는 듯해서 이게 좀 달러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좀 선거 이후에 잡음이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 이 민주당의 그 더그 존스가 이제 공화당이 이제 패배를 했으니까 이제는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가자라고 하는데 이 패배한 로이 무어 같은 경우는 오늘 유튜브에 또 비디오까지 올리면서 나는 이 뭐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좀 불복하는 내용을 좀 담은 그런 메시지를 또 전달하기도 하면서 좀 이 사태가 어떻게 될까 싶었는데 이게 이 더그 존스가 상원으로 합류를 하기 이전에 이 세제 개편안이 통과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뭐 예측이 나오면서 조금 뭐 불안정한 그런 국면이 좀 해소가 되는 국면이라는 좀 분석적인 기사가 올라왔었고요. 또 지금 달러가 상승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외신에서는 오늘 나온 좀 여러 가지 경기 지표들이 좀 예상치보다 많이 상회하면서 예를 들면 뭐 실업 청구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경기 호조가 많이 보였기 때문에 현재 달러가 좀 힘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골드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는 외신에서 이야기할 때는 당분간 1245에서 1265 레인지에서 움직일 건데 네. 뭐 애널리스트의 말로는 개인적으로는 뭐 매수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래요? 네. 네. 하지만 저는 달러가 조금 더 지금 이런 경기 지표로 인해서 올라간 모습을 보니까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골드가 좀 더 아래쪽으로 열려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달러 기준으로 또 뭐 다양한 이슈 점검 분석 도와드리면서 하방 쪽으로의 조금씩 더 열려 있다라는 의견에 또 한 표를 드렸네요. 자, 지금 골드 네 번째 이슈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해설위원님 반대로 업이잖아요. 네. 뭐 지금 다른 시청자분들은 뭐 어떤지 네네. 모르겠는데 지금 여의도에서는 지금
이 서울경제TV발 네. 예, 비트코인 골드 상관관계에 대해서 상황이 있다와 없다가 지금 대전쟁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시청자분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 여의도 내에서는 지금 애널리스트 몇 분들하고 네. 뭐 저쪽하고 저랑 생각이 같은 몇 명의 애널리스트 분들하고 그 다음에 K증권사를 대표로 하는 그 몇몇 애널리스트 분들이 지금 현재 전쟁 중입니다. 거의 매일같이 지금 이메일로 지금 자기 의견 피력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자료 모아서 주고 있고 지금 상당히 좀 피곤한 지금 뭐 전쟁 중인데 네. 저는 이제 비트코인과 상관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쪽이고요. 그래서 근데 이 이슈가 왜 나왔냐면 서울경 TV 때문에 나왔어요. 예. 그분들이 서울경 TV를 계속 보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어떤 예, 분이죠? 애널리스트 분, 아니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분들이 네네. 매크로 담당, 상품 담당,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걸 계속 지켜보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메일이 뭐 아는 분들 개인적으로 연락이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아니다, 맞다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논쟁 중에 있습니다. 그 논쟁 중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과연 골드가 비트코인이 이걸 대체할 수 있느냐의 여부인데 대체할 수 없다라고 이제 보는 쪽이 좀 있었고요. 저는 대체할 수 있다. 뭐 완전히 대체는 못한다 하지만 대체제 성격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네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의견이 많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제일 골드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그 다음에 달러화, 그 다음에 금리. 이제 금리 구조가 어떤 얘기냐면 실질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골드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실질 금리가 높으면 골드의 가치 떨어지는데 이런 골드 같은 경우는 다만 이번에 비트코인이 좀 워낙에 이슈가 되어 가면서 그 이슈 된 부분에 따른 비트코인 본연의 성질을 좀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본연의 성질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서 생기는 이제 골드의 자산에서 이탈. 그러니까 고객들이 사람들이 골드에 투자했던 자산을 빼고 거기다 이탈하는 심리, 그리고 그 대체제에 대해서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심리에 대해서 이제 저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한마디로 비트코인이 더 올라가기 좀 쉽지는 않아서 요즘에 잡음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골드가 살짝 반등할 수 있다. 반등폭은 뭐 그리 깊진 않고요. 그리고 장기 금리 상승 구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골드는 당연히 장기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을 꾸준히 한다고 쳐도 한 2년, 3년 정도인데 2년, 3년 정도 내에 제가 봤을 때는 골드는 지속적으로 약세를 갈 가능성이 높다. 제가 봤을 때 지금 매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단기 반등 노리고 하시는 분들이면 좋을 것 같은데 트레이더 분들이 장기 트레이더가 나는 골드 지금 바닥에 생각해. 예, 큰 코 다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면 골드가 지금까지 올라왔던 거 생각하시면은 내려가는 거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제가 볼 때 이 서울TV 신세계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여의도에서 지금 논쟁 중에 있는 핵심 이슈가 서울TV의 2주 전 방송 때문에 그때 그게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여기 아시는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이건 실제 얘기고요. 실제로 이 프로그램 때문에 이 비트코인하고 금하고 이게 지금 상하관계에 대해서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업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단기 상승에 대한 반등의 업의 의견이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락 쪽으로 조금 더 장기 하락 쪽으로 열려 있다라는 전망까지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역시나 좀 다운의 의견입니다. 김경현 PD와 마찬가지로 다운의 의견 드렸는데 하방 쪽으로 더욱더 열려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1253.7달러고요. 오늘의 고점을 확인하면 1260달러가 좀 살짝 넘어 있었던 가격대인데 저는 오늘의 고점 부분이죠. 반등 시 매도 관점으로 골드를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저는 오늘 다운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남겨보고 있습니다. 나눠보고 있는데, 제 옆에는 또 혜선이 아빠가 계십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데요. 지금 반반을 들어주셨단 말이죠. 네. 다양한 의견 기대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반반을 들으면 항상 조금 그래도 매매하기 약간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항상 이제 뭐 이거를 이제 상승이든 하락이든 들면은
그쪽 방향으로 좀 약간 그래도 확률이 굉장히 높다. 뭐 이렇게 항상 생각이 들 때 그렇게 들었는데 일단 지금 골드 같은 경우는 금일 추세로만 본다면은 사실상 지금 나스닥이나 S&P가 좀 내려갔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역시나 나스닥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아까 제가 또 애매하다고 했던 게 S&P는 또 좀 내려가줬거든요. 그죠? 같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네, 아까 그 부분을 좀 제가 강조드렸는데 좀 그렇게 이제 일단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상으로 S&P가 나스닥이 먼저 튀어가면서 S&P가 금일 고점을 벗어나는 경우 사실상 골드가 반대적으로 일단은 하락 추세를 이어갈 경우가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예. 그래서 매수를 하기에는 이미 지금 1260선 부근에 지금 이평선이죠. 그 다음에 11선 맞고 일단은 헤딩을 하고 그 다음에 완전 밀렸단 말입니다. 사실상 파동을 보면 쭉 한 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반등 준 다음에 반등이 항상 꺾이는 시점은 여러분들이 이평선을 좀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 항상 이평선이 그 기울기가 하락 방향으로 이렇게 역배열로 나와 있으면 기울기도 하락 쪽에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기울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은 저항대로서 굉장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오늘 상승했다가 지금 맞고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지금 시점 1253.6에서 매도를 또 들어가기에는 또 밑에 받치고 있는 구간도 있고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평선을 터치를 꼭 한다고 해서 거기까지 내려가서 지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평선 위에서 또 지지를 충분히 거기까지 가지 않고 지지를 보이면서 그대로 또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후행성이기 때문에 뒤로 가면은 이평선이 올라가면서 그거에 닿게 됩니다. 후행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매도 들어가면 좀 가격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일단은 좀 들어 올렸을 때 매도를 하는 게 좀 낫겠다. 매수하기에는 여기서 이 부분에서 매수하려면 좀 이 부분에서 매수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더 밑으로 내려간다면 매수할 수도 있겠지만, 매수하기에는 좀 너무 좀 밑에 열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면 매도를 선택하는데, 매도를 일단은, 하는 가격은 1255.5에서 6.5 정도? 예, 그 사이에서 좀 매도 올라오면은 네네. 매도 진입을 하는 게 좀 안정적으로 매도 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한번 그렇게 올려줄 때 매도 진입을 하고 나서 그대로 밀리면은 일단은 오늘 저점을 지금 일단 깨지면 슈팅이 나오면서 그대로 1251선 만약에 그게 나스닥이나 지금 S&P가 크게 오늘 상승하면 사실상 1250선도 무너지면서 그대로 슈팅이 나오면서 어제 봉을 덮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1248까지도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나스닥하고 S&P의 움직임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거 보면서 하락이 어느 정도 갈 거냐.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가늠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전략 같은 경우는 1200, 아까 말씀드린 55.5에서 56.5 그 사이에서 일단은, 들어 올렸을 때 매도 진입을 좀 하는 게 좀 안정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지금, 골드가 만약에 이제 그 하락으로 계속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지금 다시 상승으로 패턴을 트느냐는, 그 가격대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제가 가격대가 1275입니다. 네. 이 1275를 일단은 일봉의 종가로 뚫고 올라와서 일단 마감이 되면, 패턴이 일단 깨집니다. 이 이평선들도 사실상 이제 평평하게, 그 중간에 평평함을 만들고 다시 상승 방향으로 이평선을 돌릴 거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후로 중요한 가격대는 1275선을 일단은 돌파를 해서 마감을 하느냐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네. 하락 방향으로 크게 가느냐는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 월봉이 사실상 밑꼬리가 별로 나오지 않으면서 1240 이번 달 좀 많이 남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밑꼬리, 그러니까 종가와 일단은 저가의 그 폭이 짧아야 됩니다. 이번 달에 사실상 1238.3도 더 뚫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크게 말고 올라가면은 의미가 없고, 그 종가와 일단은 저가의 폭이 굉장히 짧으면서,
봉의 길이가 조금 길게 나오면 그대로 다음 달에도 사실상 반등 줬다가 좀 더 크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장기적인 뷰인데 일단은 두루두루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단기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알겠습니다. 밀리고 있죠. 좀 계속 저가 밀렸네요, 지금. 네,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골드에 대해서 1252까지 또 방금 전까지 0.41%가 빠졌어요. 네. 현재 구간에서 뭐 위로, 아래, 하방 쪽과 상방 쪽 모두 짚어주셨는데 1255, 1256.5달러 구간에서의 매도적인 관점 맞죠? 네, 네네네. 네, 마스터님. 그 부분 설명 도와드렸고 상방 쪽으로는 1275달러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한 그런 부분으로 보인다. 가격대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각종 이슈들을 통해서 투자 전략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현재 구간 이제 12시 30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장을 하고 1시간이 지난 시각입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가 오늘 좀 잦습니다. 일단 잠잠해진 상황인데 S&P 500 같은 경우는 2670선으로 0.04%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수준입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뭐 여전히 상승폭이 S&P 비교해서 탄력적인데요. 6436.50포인트로 0.30%의 강보합권입니다. 유로 같은 경우 어떻게 됐을까요? 유로는 더 빠지면서 1.18 가격대가 깨졌습니다. 1.17860달러로 0.36%가 빠진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 이고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알아본 골드는 1253달러로 0.40%, 유로와 마찬가지로 같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크루드오일도 56.56달러로 일단 상승폭이 조금은 제한이 됐습니다만 56달러 중반대 가격 지켜가고 있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유로에 대해서는 1.18 가격대가 다시 깨졌고요. 뭐 유로 FX와 골드 같은 흐름으로 하방 쪽 어제장에 좀 세게 반등을 나온 이후 가격대 다시 눌린 상황인데 1.17825까지 떨어졌다는 점 어제 그 상승폭에 거의 이제 반절을 좀 넘어선 그런 하락폭이거든요. 그 부분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뭐 각종 이슈와 그리고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구간에서도 문자와 그리고 유튜브 채팅방으로도 많은 의견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상담부터 이어가 볼까요? 자,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자, 일단 구리가 올라왔는데요. 유튜브에 지금 올려주신 부분입니다. 구리에 일단 3일 연속 가파른 상승 중입니다. 구리 파동 특성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구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구리에 대한 방향성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구리 오늘장 흐름 어떨까요? 자, 구리에 대해서는 어제 장도 좀 질문이 나온 상황이었고요. 지금 구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리는요. 현재 구간 3.0800선 움직이고 있는데 0.77% 강보합권입니다. 자, 오늘까지 그렇다면 7거래일 연속 다시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전에는 워낙 좀 강하게 밀렸던 음봉을 지금 오늘 가격까지 다시 좀 올라와주는 흐름인데 자, 파동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데 두 분 좀 도와주시라고 좀 분석 도와드리는 동안에 김경영 PD 구리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나오는 기사 있나요? 지금 구리가 2주례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기사가 지금 올라와서 이게 아무래도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중국 쪽에서의 소식이 가장 큰 원인일 수 있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그 메탈을 소비하는 국가 중에서 가장 1위라고 하는데 지금 제조업 관련한 그 데이터가 굉장히 좀 호조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현재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건설 붐에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지금 서포트된 부분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중국의 그런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나온 그 수치로 봤을 때 굉장히 빠른 페이스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보다도 더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리도 그에 맞춰서 지금 랠리를 펼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달러가 약세를 보인 것도 좀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그 구리 같은 경우에는 달러로 거래가 되는 금속이기 때문에 이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미국 밖에 있는 그 투자자들에게는 이 구리가
좀 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느껴지겠죠. 그것 때문에 지금 구리가 또 랠리를 펼친 것이다라는 두 가지 이유로 지금 외신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구리에 대해서는 뭐 최근 달러 약세와 그리고 뭐 각종 건설붐에 의한 그리고 중국 쪽의 수요를 또 짚어주신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과 그리고 마스터님께 구리 여쭤볼게요. 먼저 마스터님, 네. 구리 파동 특성 궁금해하시는데요. 네. 일단은 장기적인 뷰나 중기적인 뷰 같은 경우는 항상 네. 중국이 어떻게 소비를 하느냐, 수요가 어떻게 그렇죠. 나오느냐에 네네. 따라서 얘가 이제 중기적으로 이제 뭐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렇게 이어가는데 맞아요. 중요한 거는 사실상 일봉으로 봤었을 때 쭉 이어가지만 그 중간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 하락도 크게 했다가 상승도 크게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구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을 좀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중기적으로 일단 들어오고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상 파동이 궁금하시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줄로 좀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봉적으로 보는 파동이면 사실상 우리가 지금 구리는 항상 그 추세 방향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세 반대 방향으로 매매를 하면 안 된다. 항상 구리 같은 경우는 방향을 잡을 때 지속적으로 다른 상품들보다 더 강하게 일단 밀고 가는 경향이 있다. 뭐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봉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양봉이 나오고 항상 매매 타이밍은 그쪽 방향을 보고 그리고 조정이 나왔을 때 눌렸을 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하면서 그 추세 방향을 따라가는 매매 그렇게 일단은 크게 봤을 때는 네. 매매를 그렇게 할 수 있겠고요. 그 파동을 계속 추세 방향을 따라가는 거죠. 추세 파동을. 그렇다면 뭐 지금 12월 11일을 봐도 지금 제가 가리키는 봉인데 양봉이 크게 나온 다음에요. 그 다음 날 밀렸다가 그죠? 이평선을 기준으로 잡고 매수해서 또 올라갔고 그 다음에 그 다음도 그렇게 마찬가지가 됐죠. 그러면은 일단 1봉은 이렇지만 자 5분봉으로 봤었을 때 파동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일단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파동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패턴입니다. 사실상. 자 보세요. 네. 어떻게 잡지 보냐면 일봉상으로는 사실상 쭉 올라갔어요.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분봉을 봤을 때는 하락도 크게 줬었고 상승도 크게 줬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파동이 자 고점이 계속 낮아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낮아지죠. 이렇게 선을 그을 수가 있겠고요. 추세의 때 상단선을. 그러면 고점을 계속 이은 선이고요. 그 다음에 뭐 요 부분까지 나왔으면은 여기서 그죠? 이렇게 이을 수가 있습니다. 추세대 평행선으로. 네. 하락 파동이 계속 고점이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저점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어느 구간에 대해서 저점이 비슷한 쌍바닥을 이렇게 찍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 저점이 조금 낮아졌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됐었을 때 여기를 깼을 때 일단 깨질 때 하락 파동이 계속 나오면서 그에 대한 쌍바닥 저점이 봉으로 깨질 때 그때 일단은 그쪽 방향을 대로 매매를 해야 되는 거. 상승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박스 부분이 되겠죠. 저점을 높여가는 박스 부분이 깨질 때 그때가 추세가 터지는 구간입니다. 네, 보시면은 보세요. 이 구간. 네. 자, V자 반등으로 한번 하락 추세 크게 준 다음에 V자 반등으로 올라온 거예요. 네. 올라왔는데 박스권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승 파동 하나 나온 다음에 조정 구간을 박스권으로 준 겁니다. 그러면 고점을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좀 크게 볼게요. 네. 고점을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잠깐 내려와서 옆으로 기다가 한 번 더 쳤죠. 근데 뚫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눌렸다가 또 한 번 쳤는데 또 밀렸죠. 보통 우리가 3번 정도 터치를 하고 나서 4번째 뚫리면 그대로 추세가 가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래요? 3의 숫자가 굉장히 좀 중요하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3번째까지는 밀릴 수 있지만 4번째에 꼭 뚫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지금 보세요. 저점은 또 마찬가지로 파동이 높아지죠. 저점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실상 여러분들이 패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상방삼각 수렴입니다. 저점이 네. 높아지고 고점은 그대로 가면서 수렴이 되면서 여기서 빵 하고 터지는 거죠. 그죠? 네, 네. 여기서 상단선을 봉으로 그대로 뚫어서 그 윗꼬리가 없이 그죠? 그대로 뚫은 채로 그냥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상방 추세가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파동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네네. 이 패턴과 결부해서 상승 파동을 일단 공부하시면 되는데 상승 파동은 1파동 나오고 조정 구간 나오고 그 다음에 2파동 나오고 여기가 또 조정 구간이면 어떻게 돼요? 이 구간이 4파동이 되겠죠? 상승 4파동. 그 다음에 5파동이 끝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네. 좀 공부를 하시면은 이 파동에 대해서도 좀 약간 많이 알 수 있게 되니까 책이 있으니까 그거 뭐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이런 패턴들도 접목해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파동에 대해서는 이전에 또 박노준 마스터님 저희 네네네. 신세계 통해서 스페셜 강의도 해주셨잖아요. 그죠, 강의했었죠. 네, 맞는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파동 특성을 좀 짧게나마 설명 도와드렸는데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좀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 시청자분께서 어떤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싶으셔서 저희 쪽에 문자를 채팅 남겨주신지 모르겠는데 해설위원님도 구리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시죠. 네. 이거 며칠 전에도 나온 뉴스인데 네. 이거를 다들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3,371km에 달하는 극동 러시아 중국 파이프라인 건설이 지금 들어갔어요. 네. 거기 굴이 엄청나게 네, 들어가나요? 들어갔는데 네. 이 대형 프로젝트가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반등세가 좀 들어온 거고요. 사실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 환경검사 돌입하면서 이게 중국이 환경검사 돌입하면서 공장을 다 스톱시켜버린 상태고요. 네. 지금 아연 같은 경우는 아연질원소들 일대 허베 일대 아연질원소 전부 다 환경검사 들어가면서 다 스탑시켜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스탑시켜놓은 상태인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네. 그러면 이제 공장 스탑됐으니까 수요는 좋은데 생산해서 줘야 되는데 못 주잖아요. 네. 가격이 오르겠지 당연히. 그럼요. 그리고 그 공사도 지금 현재 환경 규제가 요즘에 중국이 많아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가 언제 착공 들어가느냐가 이제 좀 관건이었는데 이미 착공이 들어갔고요. 들어간 상태고 현재 콩고 쪽에서 내년 연 15만 톤 생산량에 달하는 광산 하나가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좀 그 구리값을 좀 떨어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갑자기 칠레에서 이름도 좀 힘듭니다. 쿠에브라다 블랑카라는 광산에서 파업 들어갔습니다. 현재 파업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네. 파업 이틀 전에 들어갔어요. 이틀 전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 이슈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요. 당연히 그냥 그런 이슈로 올라오는 겁니다.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 이슈로 올라왔는데 구리 같은 경우는 좀 방향을 좀 한 번 갈 때 쭉 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상단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구리도 언제 중국 쪽 많이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공사는 지금 상당히 중요한 공사여가지고 네. 이건 한 몇 달 전부터 이거 지금 난리였기 때문에 이거 착공된다는 소식이 꽤 전에 있었습니다. 이런 대규모 공사 프로젝트가 이어진다면 당연히 가격대에 영향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받을 수 있을 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중국에 대한 수요도 함께 좀 결부되면서 구리 가격 지금의 파동 잘 이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 41분이 지나가고 있고요. 구리에 대한 뉴스까지도 저희가 분석적인 내용 질문 도와드렸는데 자, 일단 앞서서 유로화에 대해서 1.18 가격대가 깨진 상황이고 오늘 영국 쪽에서도 기준금리 공결을 한 상황입니다. 자, 김경윤 PD, 일단 뭐 영국 쪽에서의 뉴스 파생되는 이런 파운드화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금 방금 올라온 뉴스에 의하면 아까 전에 BOE도 역시나 회의를 했기 때문에 BOE가 조금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조금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상과 다르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아서 그 실망감에 지금 파운드가 빠진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브렉시트 관련해서 뭐 법안이 바뀔 가능성 때문에 하락한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 뭐 그 BOE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현재의 기준금리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어갈 것이다라고 널리 전망이 되고 있는 수준이고요. 지금 좀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은행 금리를 점진적으로 또 뭐 이렇게 좀
완만하게밖에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좀 실망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파운드에서는 또 실망감의 매물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지금 계속해서 파운드와 뭐 보고 있는데 질문도 올라온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뭐 속보 내용은 전달 도와드릴게요. 영국 중앙은행의 금리 동결, 이런 자산 매입에 대해서는 규모는 계속적으로 이전과 유지가 된다라는 말씀까지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뭐 파운드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파운드와 현지 시세 보호할까요? 자, 지금 브리티시 파운드 오늘장의 흐름은 0.12% 빠진 가격대입니다. 1.3406으로 오늘도 윗꼬리가 좀 달렸어요. 고가가 1.347영까지 올랐다가 다시 하락으로 전환된 상황인데, 자, 오늘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뭐 유튜브로도 파운드 질문 올라온 것 같은데요. 오르락 내리락 중인데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야 할까요? 라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시청자분께서 남겨주신 질문, 네, 확인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께서 마스터님, 파운드가 오르락 내리락 중인데 방향 어떻게 잡고 가야 할까요? 라고 저희가 좀 채팅방에 남겨드렸는데, 두 분께서는 또 파운드와 좀 분석 좀 도와주실까요, 지금? 네. 파운드와 네. 유로화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냥 유로화랑. 유로화랑. 네. 어차피 거의 비슷하게 가니까요. 뭐 네. 특별히 다른 것도 없고 거의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파운드 이제 이 부분만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국 자체가 지금 현재 물가 상승이 좀 높고 금리를 조금 더 빠르게 올릴 가능성이 좀 높다. 그 차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제가 볼 때는 유로하고 거의 비슷하게 간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브렉시트가 완전히 협상 끝나고 이후에서 영국이 탈퇴하기 전까지는 네.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로화 역시나 또 함께 보자라는 말씀 코멘트고,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포인트만 좀 몇 개 잡아주신다면요, 마스터님? 일단은 네. 뭐 그것도 그거지만 5일 딱 상방. 55 보세요. 55. 네. 아까 그 56.45까지 밀리는 그 구간. 그래서 요 구간이거든요. 네네. 밀려서 조정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요 구간에서 딱 정확하게 45 찍고 상승했죠. 네, 현재. 보람이 있습니다. 네, 56.97인데, 네. 일단 네. 목표가가 57.15로 초반대 가격 잡으셨잖아요. 이제 몇 네. 획 안 나왔네요. 그죠? 네. 네, 상승으로 갔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 항상 유연하게 추세가 바뀌면 다시 방향을 바꿔서 다시 그 조정 구간에서 다시 매수를 들어갈 생각을 해야 된다. 초반에는 하방을 받지만 이렇게 또 유연하게 바꿔야 된다는 거, 그럼요. 네, 좀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고, 네. 파운드 같은 경우는 아까 그 해설위원님 뭐 얘기처럼 네. 사실상 브렉시트 뭐 일단 찬성으로 했는데 또 계속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뭐 탈퇴한 것도 아니고 또 다시 제가 볼 땐 돌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도 사실상 파운드는 유로랑 거의 형제처럼 움직였고요. 지금도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이 뭐 유럽을 배제하고서 뭐 자기들끼리 뭐 독립적으로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뭐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사실상 맞고요. 그리고 지금 뭐 유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오늘 들어 올린 다음에 사실상 1.3450 구간 돌파하면서 다시 밀렸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금 그 가격대에서도 사실상 좀 들어 올렸을 때 유로화처럼 하락 방향으로 일단 투자 방향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예. 사실상 더 밀릴 수 있는 구간이 존재를 하거든요. 지금 금일 밀리면은 일단은 1.3385 정도가 네. 가장 적당하게 밀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요? 더 밀리면은 지금 이평선이 크로스되는 부분 1.3375까지 오면은 그대로 밀려버립니다. 밑에까지. 네. 항상 이 기준선, 이평선들이 크로스되는 부분이 밀리면 아주 일단은 지지되기 때문에 크게 밀리죠. 예, 그래서, 더 밀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시세 데이 트레이딩을 접근할 때는 저는 매수는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일단 박스 구간으로 진행이 되지만 그래도 방향은 하락 방향으로 설정해야 된다. 지금 살짝 지금 지지대 항상 이평선 크로스되는 부분이나 아까 좀 떨어져 있었을 때 위에서 지지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지금 지지대에서 좀 올라오는 흐름인데 지금 들어가기 좀 애매하고요. 좀 더 들어 올렸을 때 그럼 가격대는 대략적으로 1.3410 라인 정도가 좀 안정적인 구간이 되니까 그 부분대부터 매도 진입을 좀
하시면 일단은 좀 그래도 좀 위로 좀 덜 손절이 걸리지 않고 좀 더 내려갔었을 때 수익을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렇죠. 좀 가격 위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두 가격대 잡아주셨는데 1.3385 그리고 1.3375 가격대 무너지면은 더욱더 하방적으로 열려 있다라는 부분까지 매매 포인트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파운드까지 말씀드렸고 앞서서 크루돌에 대해서는 추세 변환에 의해서 매수적 관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구간 다시 한번 가격 살펴보도록 하죠. 58.86 세게 좀 나오면서 0.32% 강보합으로 다시 전환이 되면서 현재 구간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스터님 같은 경우에는 57달러 초반대 가격 일단 뭐 청산 목표가를 좀 짚어주셨는데요. 현재 구간 조금 더 유지가 되면서 57달러 초반대까지 목표가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현재 구간 파운드와 저희가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한 의견도 남겨봤고 다양한 전략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굵직한 이슈들을 굵직하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알기 쉽게 저희가 전달을 도와드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스터님 오늘도 여전히 바빴어요. 1부 시작하자마자 매매 포인트 전달 도와드리고 또 채팅으로 답변도 남겨주시고 너무 바쁘셨는데 어떠셨어요? 일단은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또 크게 됐다는 게 또 보람이 있습니다. 항상 여기 나와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되게 세밀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딱 보면은 가격대를 굉장히 세밀하게 얘기합니다. 네. 그거는 사실상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이후에 또 이제 저랑 일단 또 보게 될 거고 하겠지만 방송에서 또 이 시간만큼은 또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움을 되기 위해서 또 다른 종목을 좀 보면서도 오일에 대해서도 지금 일단은 가격대를 들여서 다시 한번 수익에 도움이 됐다는 게 정말 항상 느끼는 거지만 보람이 굉장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해설위원님 어떠셨어요? 예, 일단 좀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많긴 한데, 왜냐면 우리나라 주식이랑 주식시장하고 이렇게 전혀 다르진 않다는 걸 좀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M&A 이슈가 많이 있죠? 미국 쪽에. 그러니까 M&A 이슈가 있다는 부분은 뭡니까? 그쪽 산업에서 뭔가를 M&A 했더라도 이비예배다라 그래가지고, 그 회사를 인수했을 때 몇 년 동안 내가 굴렸을 때 이 회사에 같이 투자했던 돈을 뽑을 수 있냐라는 그런 이제 지표들, 그런 분석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분석 방법들에 의해서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니까 M&A를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그 시장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현재 시장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경영 PD도 오늘 한 말씀 할까요? 네, 오늘 정말 바쁘게 소식 전해드린 하루였던 것 같은데 마지막도 하나 소식 전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트럼프가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을 촉발시키는 예루살렘 관련해서 발언을 한 일이 있었죠. 그 이후에 지금 갈등이 계속 커지는 모습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마스의 그 군 시설을 목표로 이스라엘 쪽에서 미사일을 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지금 팔레스타인 쪽에서도 그에 대한 반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가자 지구를 봉쇄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 갈등이 계속해서 좀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이 좀 중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중재도 지금 거부한 상태고요. 기분이 나쁘니까 그렇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사건을 둘러싼 좀 갈등이 계속해서 좀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할지 향후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오늘도 굉장히 좀 보람찬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팔레스타인 쪽에서에 대한 부분 조금씩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뉴스도 함께 저희가 빠르게 내일장에서도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2시간 동안 알찬 내용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각종 이슈들,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대여 계정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정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2시간 동안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